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우리 潘 원장님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시리즈로.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오늘 압축을 해서 한 시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제 오늘 맛배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한국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원장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한 원장님은 좀 그 미국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칼튼대에서 경제학 박사 받으시고 존스 홉킨스에서 정치학 박사를 석사 박사 받으시고 연세대 사회대학 정역과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래서 연세대에서 동서문제연구소의 그 중국 연구부장, 그다음에 동서문제연구소 기교문화센터 소장 하셨고요. 워싱턴대에서 방문연구원, 그다음에 유네스코 본부 파리에 있는 사회과학국의 국장도 역임하셨고, 서던 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랜드 연구소에도 계셨고요. 2013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굉장히 주제가 그냥 모르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었던 주제를 우리는 의식을 않게 된 주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새기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의 카메라 상대로 강연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곧바로 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현재까지 쓴 책이 표지고요. 제가 책을 대책 없이 두껍게 써서 들고 오기가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왔습니다. 근데 1, 2권, 1, 2, 3권까지 지금 나와 있고 이제 그 내용이 뭔지는 그 강연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서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버님, 어머님 미국서 50년대 유학하시다가 미국서 만나셔서 제가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쿨 다니실 때 그래서 59년에 이제 졸업하셔서 59년부터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돌도 안 됐는데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66년에 아버님이 연대에 계셨었는데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법과대학에 계시다가 66년에 그러니까 이제 7년 만에 안식년을 얻으셔서 그때 미국의 예일대학교로 이제 안식년을 가셨습니다. 1966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2학년 2학기 때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갖고 뭐 가자마자 뭐 그냥 영어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 학교에 그냥 무조건 교실에 뭐 가서 앉아서 이제 그냥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경험이 그 바깥에 나가면은 이제 뭐 어디 뭐 가게 같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애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66년만 하더라도 워낙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제 또래 꼬마들이 저를 보면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 같이 갔던 부모님 보고 차이니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잘 모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누가 또 어떤 아이가 차이니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m not Chinese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뜸 Japanes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not Japanese 그랬죠. 그랬더니 너 뭐냐 그래요. 그래서 I'm Korean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What is that? 그게 뭐냐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게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외국 나가서 경험할 수 없는, 요즘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 저는 격세지감 많이 느낍니다. 요즘같이 진짜 한국이 이렇게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제 일생에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 한국 사람이 뭘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차이니즈하고 재패니즈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제 이런,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런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그 인식론, 뭐 이런 존재론, 언어 철학 이런 거 했었는데, 한국 사람의 인식 체계는 뭐고 이제 이런 걸 구별해내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막상 저 박사학위도 마치고 와서 이제 한국서 가리키면서 정치사상 가리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99년인가 2000년인가 제가 또 이제 그때 연대에 있을 때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회가 있어서 늘 다니는 그런 학술회 중에 하나인데, 가서 이제 뭐 한국학 이런 거에서 학회였었습니다. 학회에서 저도 발표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때 미국 교수 한 사람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한국을 잘 알고 한국 말도 잘 알고. 그래서 그 미국 분이 이게 이제 근데 미국 사람이 그 발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발제를 하냐면은,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다.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저를 포함한 거 같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랬더니, 영어로 하면은 남한에 살면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뭐 코리안 재패니즈, 코리안 차이니즈. 그럼 이제 이게 다 이게 코리안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구나,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구나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교포라고 그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미교포, 중국에 있으면 조선족,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살면은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에요? 호칭이 다 다른데 이게 왜 같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제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아예 주어가 없어요. 누가 미국에 사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제미교포 그러면 그냥 미국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일교포 그러면 일본 사는 사람들이지, 제미화교, 제일화교 그럼 중국 사람들이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미국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뭐라고, 이게 통칭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그때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계속 어려서부터 그럼 I'm Korean에서 What is that? 했을 때부터 이제 그럼 한국 사람이 뭐다라고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유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고 별거를 다 해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공통성이 없는 것 같다. 너무나 다르다.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요, 한국 사람이란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른 게 언제부터인가? 제가 찾아본 거로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문이나 이런 데를 썼는데, 신문지상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기 시작한 거는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가 제가 찾은 게 제일 처음. 그전에는 조선 사람, 조선 사람, 뭐 일본 사람들 우리 보고 조선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대한국인 이런 건 있었죠. 왜냐하면 1897년에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을 세웠으니까
조선 사람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사람을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대한국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대한제국군인, 대한국군인 이렇게 해놨으니까 대한국, 대한제국군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지금 한 60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맞아. 한국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구나. 우리 어렸을 때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맨날 노래 어렸을 때 되게 정말 새나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는 너무나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너무나 많은 해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한국 사람의 공통점을 뭘까? 찾아보면 한국 사람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인가? 풍습이 같은가? 이념이 같은가? 종교가 같은가? 인종이 과연 같은가? 이걸로서 한국 사람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제가 거꾸로 질문을 이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로 한국 사람이 규정은 절대 아니죠. 지금 제가 이 사진 가져온 거는 어디서 했더라? 하여튼 비정상회담이라고 왜 그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유창한 한국말 하면서 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한국말 잘하는 건 이제 뭐 아무나 해요. 너무나 한국말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나가서 교포 2세, 3세가 되면 한국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별 정황 없이 또 부르니까 언어는 어차피 한국 사람 규정하는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풍습이냐? 아니죠. 한국 사람 풍습이 공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